여러분, 사주라고 하면 보통 뭘 떠올리세요? 그냥 점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만약에 사주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은 설계도나 지도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관점에서 동양 철학에 기반한 사주를 통해 한 사람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인생 지도 그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기본 설계도를 한번 쫙 뜯어보고요. 어떤 특별한 에너지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걸로 재물이나 사랑, 건강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살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현재의 운, 그리고 2026년은 어떨지 살짝 엿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삶의 균형 잡는 법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주의 기본은 뭐니 해도 바로 이 오행에서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분은요, 기토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마치 모든 걸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이분 사주의 가장 큰 정말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재사주라는 거예요. 한자 그대로 재물이 없다는 뜻인데 그럼 돈복이 없다는 건가 싶으시죠? 근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방식, 부를 이루는 길이 좀 독특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은 물의 기운은 없지만 대신에 불하고 쇠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오행의 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만들어낼까요? 먼저 강한 불기운 덕분에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똑똑해요. 그리고 강한 쇠기운은 딱 부러지는 결단력을 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물기운이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재물을 다루는 방식이 남들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오행이라는 기본 재료들을 살펴봤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재료들을 잘 섞어서 어떤 특별한 요리가 만들어졌는지 볼 차례입니다. 이분 사주에는 정말 굉장히 강력하고 특별한 에너지가 숨어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분의 사주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 그건 바로 제왕의 기운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딱 느낌이 오시죠? 말 그대로 황제. 타고난 리더의 기운인데 이게 사주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제왕의 기운이 있으면 성격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단 어디를 가든 자기가 주도해서 일을 끌고 가려는 추진력이 엄청나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독립심, 자존감이 아주 강하죠. 여기에 더해서 상황을 딱 보고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아는 그런 타고난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강력한 제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 그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재물, 사랑, 건강은 어떨까요?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제일 궁금해하실 재물운부터 가볼게요. 이분의 사주를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재물하고 인간관계가 서로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좋을 땐 시너지를 내지만 때로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는 그런 양날의 검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무재사주 기억나시죠? 이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에게 부, 즉 재산이라는 건 단순히 통장에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문성, 나의 평판, 바로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명예나 신용이 곧 돈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돈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을까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가진 전문 지식이나 자격증 같은 걸로 돈을 벌어야 해요. 둘째, 기분파적인 소비.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자산 관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20대 중반부터 아주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데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엔 연애 인간관계 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좀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나요. 좋은 점은 감정 표현도 잘하고 관계에 대한 관심도 일찍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자기 주장 때문에 사소한 걸로 툭툭 부딪히고 다툴 때가 좀 많을 수 있어요. 결국 이게 다 그 제왕의 기운 때문이에요. 워낙에 타고난 성향이 강하고 주장이 뚜렷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인간관계를 정말 잘 이끌어 가려면 핵심 열쇠는 딱 하나, 바로 소통 방식에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좀 더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재물, 사랑 봤으니 이제 건강도 짚어봐야죠. 오행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건강에도 신호가 오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불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심장, 혈관 쪽 건강이랑 눈의 피로를 조심해야 하고요. 반대로 물기운은 없으니까 신장이나 방광 같은 비뇨기 계통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확 열이 오르는 체질이라 물 자주 마시고 스트레스 풀 만한 취미를 갖는 게 진짜 필수예요. 지금까지는 타고난 기본 성향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인생의 큰 흐름, 즉 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주에서는 10년 단위로 바뀌는 큰 운을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지금 기묘대운이라는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15살부터 시작됐는데 이 시기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시간이죠. 마치 대장간에서 쇠를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친구, 동료, 때로는 경쟁자 같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계속 단련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경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강해지는 그런 운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조금 더 가까운 미래로 옮겨볼까요? 딱 2026년, 이 해에는 어떤 특별한 기운이 이 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살짝 엿보겠습니다. 2026년은 한마디로 불의 해입니다. 원래도 강했던 불의 기운이 말 그대로 활활 타오르는 해인데요. 이 강렬한 에너지 속에는 엄청난 기회와 함께 또 조심해야 할 경고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2026년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볼까요? 좋은 점은 문서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정말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심할 점, 불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사람이 성급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 또 침착, 이걸 꼭 기억해야겠죠? 자, 지금까지 이분의 인생 지도를 쭉 읽어봤잖아요. 근데 사실 지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보고 어떻게 길을 찾아갈지 모르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한 실질적인 항해술, 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성격을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타고난 강점으로는 빠른 머리와 결단력이 있고요. 반대로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성장시켜야 할 부분은 부드러운 소통 능력, 감정 조절, 그리고 꼼꼼한 재무 계획,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부족한 물의 기운을 채워서 삶의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물을 상징하는 검은색 아이템을 자주 활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뜨거운 불기운을 좀 식혀줄 수 있는 차분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물을 충분히 마시고 휴식을 잘 취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겁니다. 정말 쉽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지도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도는 과연 어떤 원소들로 또 어떤 이야기로 그려져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